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 빠르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가장 안 좋은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꼽보면 한 국채금리 급등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채금리 급등은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단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이 국제유가 급등은 장기 전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안 좋은 두 가지 신호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 전망, 장기적 전망에 모두 안 좋다는 거죠. 자, 먼저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다시 88불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나 했다가 지금 이란이 자꾸 참전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내부에서도 좀 정치 불안 요인이 있잖아요. 그 시각을 좀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야, 이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참전 여부에 따라서 국제유가 방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WTI 기준으로 150불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85%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주식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국채만 사면 되거든요. 자, 국채금리 최근에 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냐? 미국 소매 판매 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기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자, 미국 소매 판매 어떻게 나왔길래 10월 17일 날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 상승이었습니다. 예측치 0.3보다 높았어요. 자,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량 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산업 생산도요, 0.3% 생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측치 0.1, 전월의 0.0보다도 높았던 겁니다. 예상치를 넘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에 미국 4분기 GDP 증가율 전망도 상향 조정됐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3분기 GDP 성장률을 3.5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매머드급 경제 규모에서 4%대 성장이라 이건 어떤 의미다? 초호황이라는 거죠. 자, 멀어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2024년 금리 인하 횟수, 원래는 3차례였다가 이번에 경제지표가 나오고 나서 2차례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인하 시점을 2024년 7월로 보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인하 시점보다도 인하 횟수가 내년에 2차례밖에 안 되네. 그럼 사람들이 이것도 패드워치에 따른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으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 10년물 같은 경우는 6bp 올라갔네요. 자, 지금 국채 1년물 같은 경우는요, 연중 최저치가 3.21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3.75%. 국채 1년물이 이 정도니까 은행채는 3.9% 이상 나오니까 예금금리 요즘 4%까지 흔히 볼 수 있죠. 자, 국채 5년물,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영향을 주는 5년물 같은 경우는요, 3.09%에서 현재 4.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연초 대비 지금 한 0.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주택담보대출금리 진작에 사라졌고, 지금 3% 초반도 잘 안 보이고 중반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자, 또한 16일날 발표된 코피스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82%예요. 자,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9% 이상이잖아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전세 수요 감소, 계속 상승 추세인 전세값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 금리 인하 1분기 전망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통위 앞두고 나서 이제 채권 전문가들 설문조사 결과 속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내년 4월에서 6월 전망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이 시기에 베팅을 했어요. 원래는 1분기 인하 전망이 많았다가 지금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 인하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채권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도 비슷해요. 자꾸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고 당장 미국의 금리 변화 추세 자체를 대한민국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 이해가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금통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금자도 막 못 꺼내게 할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9월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일단 이게 뼈아팠죠. 9월 27일부터 일반형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폐지된 거, 물론 금리 올려서 실효성도 적긴 했지만 이게 폐지되면서 9억 이하의 자금줄이 끊긴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50년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분기 때 반짝 호황이었다가 이것도 지금 다 폐지 수순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콕 집어서 지금 올리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원래 한도 축소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은 금리 규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융기관의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수요를 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것이 추석 이후에 나타난 거래량 감소 조짐이죠. 자, 오늘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 실거래 건수가요 116건이었습니다. 자, 이 116건 일반적인 숫자에 비해서 적어요. 원래 이제 거래량 3,000건대 후반에서는요 하루 등록되는 아파트 거래량이 한 150건, 160건 내외였거든요. 지금 116건이면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344건으로 서울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거래량 줄어든 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10월 17일 등록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4건이었고 경기도는 498건이었거든요. 자, 이게 많은 게 아닌 게 왜냐면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보통 어제가 화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과 월요일 날은 등록을 안 하고요. 화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월요일 걸 한꺼번에 등록하거든요. 보통 한 200건대 후백건에서 300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4건밖에 등록이 안 됐네. 경기도도 한 6, 700건 나와야 되는데 498건이라는 거죠. 물론 경기도보다는 지금 서울이 더 크게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집값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의 90% 이상 회복한 데 많거든요. 매수하기 애매해요. 그렇게 많이 회복한 것에 좀 수요가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수요 감소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현재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거래량 감소는요 예상보다 빠르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지역의 호가락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거래 유입이 없던 곳에서 지금 추석 이후에 좀 호가를 1, 2천만 원씩 낮추는 게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 특히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 지금 하나만으로 지금 이것을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9월 달에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야, 이제는 부동산 차례다. 이제 부동산이 피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너무 빠르게 베팅하고 사람들이 샀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자, 이 고금리의 장기화 때문에 채권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 저금리의 장기화를 선언했고요. 또한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요, 저금리의 장기화에 예적금이 줄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과 2년 만에 고금리의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든 저금리의 장기화든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면 좀 후회가 덜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전세 만기가 가까우실 거, 아마 이번에 겨울에 전세 만기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상황을 보자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참에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부동산 많이 다니고 계시죠? 열심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원래 겨울은요 1년 중 가장 저렴한 시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20% 이상을 목표로 가면요, 저는 앞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은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분양은요, 분양가 상한제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자, 얼마 전에 2편에서 검단 웰카운티 괜찮은 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분양 나왔죠?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2편한 세상. 저희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청약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알짜예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2024년 유홈 사전 청약 접수가 오늘 일반 공급이 끝났죠. 자, 그래서 12월에도 이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3,000호 가량 진행되거든요. 이런 거 노려보시면은요, 일단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실 거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인생을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 청약은 내년에도 1만 호가 추가 공급되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었던 3기 신도시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곧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고 분양가 자율화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아파트 단지는요, 일단 중형 면적보다는 소형 면적이 좀 위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시세하고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중요한 게 모델하우스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도 한번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쇼킹 부동산 신간이 출시됐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3기 신도시부터 강남 로또 분양, 분양권 전매까지 이제 12월부터 큰 시장이 열리게 되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인생을 점프시키는 청약 기술, 이것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